안녕하세요. 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머 사돈, 웬일이세요? 김마리가 뜻밖의 사람을 만났네요. 사돈이라고요? 그쪽은 진수지 엄마 아닌가요? 김마리와 장윤자가 딱 만났네요. 네, 맞아요. 진수지 엄마. 그런데 제가 또 진나영 엄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장윤자가 결국 진나영의 모든 계획을 하루아침에 와장창 무너지게 하겠네요. 진나영이라니? 그게 누군데요? 김마리는 이런 상황이 돼도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왜냐면 진나영이라는 이름이 누군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입원한 병실에 가족처럼 드나들면서 수발을 해준 사람은 바로 요가학원에서 만난 릴리였으니 말이죠. 김마리는 자신이 쓰러져 있는 걸 릴리가 발견해 주었고 병원으로 바로 가서 응급처치를 받는데 큰 역할을 해준 사람이 릴리였기 때문에 릴리라는 사람을 매우 신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매일매일 병원에 와서 뒤치다꺼리를 한 건 물론이고 마지막 퇴원할 때도 한현성과 함께 일부러 찾아와 주었는데요. 더구나 집으로 돌아오니 퇴원을 축하한다면서 꽃으로 집안을 환하게 꾸며 놓았었죠. 그렇게 감각 있게 처신하는 모습 때문에 김마리는 릴리를 정말 마음에 들어했던 것 같네요. 더구나 릴리는 손수 음식장만을 해서 그날 저녁을 너무도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릴리가 바로 진수지의 동생 진나영인데다 진수지에게 모함을 씌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 그 인물이라는 걸 꿈에도 알 수 없는 입장의 김마리인데요. 그런 김마리가 장윤자를 딱 마주쳐선 사돈이라는 말을 들었으니 놀라서 기절이라도 하고 다시 병원에 실려가게 되는 게 아닌지 정말 걱정이 되네요. 도대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요? 그리고 김마리는 릴리가 진나영이고 진수지의 동생이라는 걸 알고 난 후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하나하나 상황을 짚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재미있게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김마리가 708호의 벨을 눌렀네요. 뛰어나와 문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장윤자였고요. 김마리는 한현성이 사는 오피스텔 707호의 바로 앞집 708호에 릴리가 산다는 걸 알고 있었죠. 컨디션이 좀 나아지자 둘이 점심이라도 먹으려고 릴리의 오피스텔로 찾아왔던 건데요.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일부러 연락도 없이 김마리는 그곳을 찾았지만 정작 문을 연 사람은 바로 장윤자였네요. 하필 그날 708호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은 장윤자였으니까요. 장윤자는 진장수에게 쫓겨나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되었죠. 금고 속에 돈을 훔쳐놓고 최선영을 도둑으로 몰아세운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장윤자는 최선영과 진수지를 갈라놓고 생이별하게 만들었던 건데요. 그 일로 진수지는 27년간 엄마를 만날 수 없었죠. 지금도 그 서운함에 이제 엄마를 잊고 마음속에서 기억조차 버리겠다고 작심까지 한 상황으로 가버렸는데요. 그런 걸 진장수와 박복순까지 알게 되면서 장윤자는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어 진나영의 집으로 찾아왔지만 한현성과 사귄다고 걸리적거리지 말라고 진나영은 문전박대에 쫓아버렸었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염치불구하고 진수지를 찾아가 좁은 방에서 하룻밤 신세졌지만 아침에 몰래 나오다가 결국 최선영에게 들키게 되면서 창피란 창피는 다 당하게 된 건데요. 돈 한 푼 없고 오갈 데가 없으니 다시 진나영의 집으로 숨어 들어온 것으로 보이네요. 오피스텔을 드나들 때 절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철저하게 조심하라는 진나영의 말을 듣고는 정말 조심조심 쥐도새도 모르게 집에만 콕 박혀 있었던 장윤자입니다. 더구나 한현성 퇴근 시간 이후에는 작은 방의 문을 잠그고 숨죽이며 틀어박혀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대낮에 누군가가 찾아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더구나 진나영도 없는 그런 상황에 말이죠. 조심한다고는 했지만 갑자기 현관문 앞에 김마리가 서 있으니 장윤자의 입에서는 맨 먼저
사돈이라는 말이 나왔던 것 같네요. 김마리는 우선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708호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장윤자 입장에서는 이미 진수지와 한현성은 물 건너 간 일이라 진나영과 한현성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주절주절 말을 늘어놓을 것으로 보이네요. 진나영이 진수지의 동생이라는 사실과 진나영이 진수지보다 오히려 며느리감으로는 더 나을 거라는 둥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는 말들을 하게 될 텐데요. 사실 이제까지 김마리가 진나영을 릴리로 믿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가학원에서 만났다고는 하지만 요가 이름이 릴리라면서 자신의 본명을 감추고 지금까지 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면 김마리와 한진태 그리고 한현성은 그냥 평범한 인물들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큰 재단과 병원을 이끄는 재벌가의 사람이라면 기업체나 기관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군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제3의 인물을 자신들의 생활 반경에 오래 둘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나서 옆에 두게 되는데요. 그리고 진나영이 우연히 한현성의 오피스텔 옆집에 살고 있고 우연히 김마리의 요가학원에 신입 회원으로 들어왔다는 그 우연성 같은 걸 그냥 허술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물론 단시간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의심을 하거나 그런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현성의 옆집 708호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 장윤자라면 이제부터 김마리가 무엇을 하게 될지는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겠네요.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집도 웬만큼 사는 집이었어요. 물론 그쪽 집안에 비하면 씹던 껌도 안 되겠지만 시청자분들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이 말은 상견례 자리에서 장윤자가 했던 말입니다. 한현성이 꼭 진수지와 결혼을 해야만 하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한진태와 김마리는 한 발 물러서 우선 약혼을 먼저 하자고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던 거였는데요. 그때는 진수지가 진나영이 꾸민 일로 완전 함정에 빠져있던 최악의 상황이라 우선 시간을 좀 가지자는 의미에서 약혼을 제안했던 거죠. 그런데 상견례 빌런은 바로 장윤자였네요. 장윤자는 약혼식 준비 이야기를 꺼내려는 김마리의 말을 가로막고 먼저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큰 건 안 빠래요. 병원 안에 그냥 알짜배기 카페라도 고정적으로 하나 차려주시면 좋겠네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진장수조차도 장윤자의 말에 깜짝 놀라 장윤자가 말실수했다고 바로 사과를 했었는데요. 아니, 이게 나 좋자고 하는 거야? 다 사돈댁 체면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장윤자는 한마디도 지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죠. 결국은 한현성이 자신하고 따로 이야기하자고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벌써 맨 처음에 씹던 껌이라는 말을 할 때부터 한진태와 김마리의 표정은 굳어버렸었죠. 그리고 카페 차려달라는 말까지 하는 걸 보고 한진태는 집으로 돌아와 너무 천박하다며 몹시 역정을 냈었고요. 더구나 그 집의 딸과 혼사를 맺는 일인데 그 엄마를 보니 그 딸이 뭘 보고 배웠을지 걱정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런 호들갑과 생쇼를 한바탕 저질렀던 장윤자가 이번에는 릴리 아니 진나영의 엄마라며 사돈이라 부르고 서 있으니 김마리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으로 보이네요. 당신들 도대체 뭐야? 김마리는 이상한 생각에 방까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는데요. 진나영의 방 한쪽 벽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현성과 세 번째 밤을 보낸 날 진나영은 그걸 치우겠다고 말을 했었지만 아직 제대로 정리를 못했던 건데요. 김마리는 한쪽 벽의 커튼 속에 숨어있던 자신들의 모든 자료를 보게 되겠네요. 자신과 남편 한진태와 그리고 한현성의 사진이 붙어있는 그 자료들을 말이죠. 거기에는 김마리가 다니는 요가학원의 위치와 강사 이름과 사진, 그리고 김마리가 무슨 요일 몇 시에 요가학원에 오가는지 행동 반경이 모조리 기록이 되어 있었네요. 김마리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썼네요.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이니 말이죠. 김마리는 정신을 가다듬고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당장 경찰에 사기꾼들을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아무것도 없었네요. 김마리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순간 장윤자가 마구 달려들었죠. 못하게 하려고 몸을 던져 막는 건데요. 사기꾼들의 작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경찰에 전화를 하려는 김마리와 그걸 못하게 전화기를 빼앗는 장윤자의 몸싸움이 벌어지는 순간 오피스텔 현관문이 열리며 진나영이 들어오겠네요. 물론 그 옆에는 한현성이 함께고 말이죠. 결국 두 사람은 김마리와 장윤자의 몸싸움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일어날 장면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네요. 저는 정말 현성씨 사랑해요, 어머니. 믿어주세요. 모든 게 들킨 걸 알게 된 진나영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데요. 진나영과 장윤자 사기단 모녀의 모습이 눈에 훤히 짐작이 되네요. 이제 곧 경찰이 들이닥쳐 진나영과 장윤자의 저지른 일들이 모두 드러나게 되겠네요. 물론 진나영이 진수지를 망하게 하려고 꾸몄던 동영상 유포 문제까지 조사가 들어가게 될 거고 말이죠. 빨리 진나영, 장윤자, 진상 모녀의 행각이 법의 처벌을 받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진수지가 병원 의사로 또 방송인으로 원래의 자리로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무엇보다 최선영이 친엄마라는 사실을 진수지가 알게 되어야 할 텐데요. 장윤자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모든 걸 다 알게 된다면 진수지도 최선영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